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여야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당심 끌어안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국민의힘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설 연휴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설 인사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서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설 인사 동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좀 푸근한 느낌이 전달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곱게 설빔을 차려입고 네.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께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추석에 이어서 설 연휴 때도 마음껏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코로나 방역에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키워드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송구영신 같아요. 그러니까 묵은 해, 어려운 해는 이제 던져버리고 새로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 해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 같은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해에는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마음껏 장사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 정치권도 모두 하나가 되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하나가 돼서 코로나19 문제를 빨리 퇴치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온 나라, 온 국민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대통령 말씀대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거, 그건 아마 모든 국민이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대통령이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고향 가지 못한 분들, 우리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소망한다. 이제 이 정도 말씀인데 예. 제3자의 관점에서 편안하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신 대통령의 말씀은 보다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정말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이 위로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방역 가지고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과정에서 정부가 좀 부족했던 점, 허술했던 점에 대해서 좀 이 개선하려는 어떤 그런 뜻도 좀 밝히시고 말이죠. 백신을 정부가 2월 초부터는 맞을 수 있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좀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또 백신에 대한 일부 불안감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시면서 안심을 주시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움도 좀 담긴 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명절을 전후로 항상 정치권에서 신경 쓰는 게 바로 밥상머리 민심입니다. 특히나 선거가 코앞에 있는 명절에는 더더욱이나 정치권이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인데 다만 올해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변화된 이 현 상황이 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설 연휴는 설 연휴예요. 가신 분들은 또 가셨고 못 가신 분들은 전화로 동영상으로 다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은 지금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전에도 큰 흐름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다. 또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결국 이제 밥상머리 민심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제가 볼 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코로나19가 계속 가니까 건강하자라는 문제를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현 정부의 방역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신 수급 문제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치료제도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 6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4인 가족 하면은 2천만 명이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손실 보상을 정부들이 해줄 것인가라는 문제.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어떻게 되고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 줄 건지 아니면 더 선별적으로 두텁게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런 변화된 상황이 실제 밥상머리 민심을 모으거나 혹은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우리 배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과거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고 또 SNS가 발달이 돼서 저도 자주 보고 있지만 카톡방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지금 생각들을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은 자연스럽게 코로나 정부의 방역 대책의 문제, 그다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 고통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아지고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용인지역 위원장으로서 네. 그제 그 1인 시위를 좀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곳곳에서 의원들, 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저는 하나의 피켓은 이번 설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런 피켓 하나 들고 또 한 손에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를 또 고발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권력에 충성하시는 대법원장 아니냐 사퇴하시라는 이 내용의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예. 많은 분들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를 또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맥락에서 반드시 4월 7일 실시될 보궐선거에서 이번에 야권이 힘을 모아가지고 꼭 단일화를 해서 현 정권의 이 경정을 울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 민심이 야권을 지지하는 민심은 이런 민심으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당 지지층은 달리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과거보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이번 민심 접하기로는 이 현 정권이 이제 정권 운영을 4년 가까이 하면서 국정 운영에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아직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해가지고 꼭 단일화해서 이번 보선 승리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앞서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만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후보들을 좀 보면 박영선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고 우상호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좀 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행보들이 결국에는 좀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민주당 경선 룰이 권리당원 50%, 시민 여론조사 50%니까 권리당원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형식상으로는 50대 50이지만은 권리당원들은 결집도가 높고요. 또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박영선 예비후보, 우상호 예비후보 모두 다 이 권리당원 민심을 겨냥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여론을 보면은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큰 무게 중심에 주는 박영선 예비 후보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영선 예비 후보는 최근에 또 전직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 그리고 또 문화부 장관 이 세 분을 또 자문단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으면은 친노 친문의 어른으로 상당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인데 예. 여기를 또 이제 설 연휴 때 방문했는데 문희상 전 의장이 덕담을 했어요. 박영선 예비 후보가 당선이 돼야만이 당도 살고 정권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런 메시지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우상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말씀하신 민심보다는 이 권리당원 핵심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요. 지금 봉하마을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늘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겠습니다. 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계승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상호 예비 후보 같은 경우 하나 좀 패착이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예.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상당히 정무 감각이 뛰어난 그런 국회의원이거든요. 사선에.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을 줄 알고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경선에서 좀 결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패착이 아닌가. 당에도 상당한 짐이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도 일부러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신다는 본인은 이제 겁니까? 당연히 역풍을 생각했지만 예. 지금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친문 결집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좀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친문의 마음이라는 것도 민심 위에 떠 있는 그런 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민심과 당심이 결코 유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깜빡 선거전 하다 보면은 승리를 목전에 두다 보면은 자칫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무리수가 나온 것 같고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승패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데 나름대로 좀 전략적인 고민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의원께서는 야권의 입장이시다 보니까 이제 여권의 이런 후보들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뭐 일단은 이 민주당의 경선 방식과 국민의힘 경선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100% 여론조사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권리당원 50%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이러기 때문에 일단 권리당원의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잡겠다는 전략을 두 후보가 구사를 하고 있고 박영선 후보는 특히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서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더 소위 말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상 후보는 먼저 집도끼를 잡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경쟁하다 보니까 조금 좀 밋밋한 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두 분의 정책 비전에 대한 치열한 경쟁은 좀 덜 보이고 일단 권리당원에 집중하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상호 후보가 내가 곧 박원순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도 아니 저런 이야기를 왜 하지 우리가 지금 박원순 시장의 문제를 서울 시민과 국민들께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이런 패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고 하는데 민주당의 경선이 좀 더 긴장감을 주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 이거는 역시 따라가는 입장인 우상호 후보의 좀 전략 전술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우상호 후보는 또 이번에 박원순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정봉주 열린민주당 전 의원, 그다음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만나서 단일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마치 지금 본인이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하는데 지금 따라가는 후보란 말이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좀 더 집중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본인이 부상이 되는데 조금 전략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당 내에서 이제 서로 그런 경선을 할 때 좀 헐뜯기는 자제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건 뭐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선을 좀 지키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밋밋한 부분이 또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데 헐뜯기를 안 하는 것과 이 공약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생각인데 예컨대 이제 박영선 후보가 21개 서울을 21개 지역으로 쪼개서 21분 만에 뭘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가 집중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상호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서울이 25개 구청인데 그러면 나머지 4개구 예컨대 본인이 속한 서대문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의 문제 제기밖에 안 돼서 정말 저 공약이 현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상호 후보의 분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좀 저는 민주당 후보들이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책임감, 참여력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 비판을 해야 할 곳에서는 강한 비판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뭐 단일화 준비에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먼저 단일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 그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간에는
3월 1일에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고 두 차례 앞서서 이제 토론회를 갖겠다라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그 단일화 룰을 두고는 서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혹은 그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 후보 적합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여기에서의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각 후보의 유불리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적합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양 진영 다 일반적으로는 경쟁력만 따지면은 안철수 예비 후보가 유리하고 적합도까지 고려하면은 금태섭 후보가 상당히 지금 나오는 조사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왜 그렇게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경쟁력을 원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을 보면은 다른 걸 다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합도를 할 경우에는 지지 정당, 자기가 어느 진영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좀 여론조사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논리는 이겁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 취지 자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뽑자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경쟁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비해서 금태섭 예비 후보 측에서는 그렇지만은 단순히 경쟁력만 가지고 하면은 인지도 가지고 결론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예비 후보의 가치라든지 지향점도 봐야 되니까 적합도도 봐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단순히 금태섭 예비 후보하고의 후보 단일화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경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경우에 똑같은 문제가 봉착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적합도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봐라. 그때도 적합도로 했는데 이번에도 적합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쟁력만 따질 경우는 역시 안철수 예비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삿바 싸움이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결국 이제 1차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먼저 1차 TV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TV 토론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는 다 정해졌고 두 사람 다 정치적인 컬러도 비슷한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안철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TV 토론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TV 토론 때도 굉장히 못했다. 그리고 당시 TV 토론 현장에서 홍준표 후보가 초등학생처럼 그게 뭐냐라는 그런 이제 비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TV 토론 때 달라진 안철수의 모습, 경쟁력 있는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리고 금태섭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록 지더라도 본인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의 모습 또 대안이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양측 다 상당히 이 TV 토론에 신경을 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단일화 룰에 있어서 경쟁력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단일 후보 적합도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이상일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이 단일화 과정에서 늘 제기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두 분 단일화도 이걸 가지고 신경전을 굉장히 벌였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양보를 해가지고 정몽준 후보가 당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경쟁력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해창 후보잖아요,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에 맞설 야권의 단일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때도 경쟁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금태섭 후보와의 여론 이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아마 지리한 신경전은 벌어지지를 않을 것 같아요. 경쟁력을 보든 적합도를 보든 안철수 후보가 유리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또 단일화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 같고 결국은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된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또 단일화 과정에 협상이 있는데 이때도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이거 가지고 또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미리 그런 걸 금태섭 후보하고 정리를 좀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예. 금태섭 후보는 제가 보기엔 크게 잃을 게 없는 분입니다. 일단
야권 단일화에 물꼬를 트는데 큰 기여를 한 분이고 또 본인의 존재감을 지금 계속 부각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TV토론 2차례 안철수 후보하고 1대1 토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얼마든지 선전할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강한 걸로 나오니까 TV토론에 좀 약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때 2017년 대선 때 봤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두 번째 토론에서 한번 그랬죠. 문재인 후보에게 내가 MB 아바타냐. 이거가 소위 말해서 예. 큰 패착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지 그 밖에 토론에서는 뭐 무난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서울시장 지금 두 번째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이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 많은 구상을 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크게 우열이 갈리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를 이긴 상황에서 단일화 협상을 할 때 그때 아마 민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이달 4일에 당내 경선 마무리를 하는데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밝힌 이야기를 보면 이달 말에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거 어떤 그걸 의미로 봐야 되는 참 건가요? 바른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2%에서 조금 3월 4일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당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3월 1일 날 결판이 나는데 예. 그쪽 단일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 간에 또 단일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신경전은 뭐 불가피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너무 신경전이 지리하게 벌어지면 피로감이 생기고 서울 시민들이 또 짜증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협상 기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소위 말해서 신경전을 잘 마무리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2월 26일 마지막 4인 후보들 간의 합동 토론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 6번의 1대1 토론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26일 합동 토론이 끝나면 여론조사 바로 들어가면 뭐 27, 28일 이렇게 여론조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3월 1일 날 단일화합니다. 그다음 민주당도 3월 1일 최종 후보를 뽑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3월 1일쯤 최종 후보를 선출해가지고 안철수, 금태섭 후보하고 단일화된 분과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3월 10일 전에는 최종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선거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땡기는 게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일정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걸 또 앞당기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4인의 후보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4인의 후보와 소위 논의를 해가지고 서로 의견만 모으면 며칠 당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야권 단일화는 숙명적이다 이런 표현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표면적인 언론에게 이 단일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던 내용과는 사실 다소 조금은 그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좀 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박영선 예비 후보의 급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1위 그런 지형이 좀 바뀌고 박영선 예비 후보가 선두를 달린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박영선 등판 효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는 굉장히 단일화에 대해서 시큰둥했는데 예. 이거는 숙명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정을 좀 당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결국은 국민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국민의 힘 예비 후보가 안철수 예비 후보를 이기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안철수 예비 후보가 최종적으로 범보수 후보 단일화로 선정이 될 경우에 예. 기호 4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호 2번 국민의당 예비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두 팀이 정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도 큰 제가 볼 때는 삿바 싸움 그리고 알겠습니다. 단일화 이후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만큼 혼연일체가 될지 그 부분도 상당한 숙제로 남아 있을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